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제주도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를 정한 만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정부를 설득할 명분이 생겨 제주특별법 개정이 한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 2006년에 만들어질 때가 투표를 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행안부에서도 투표를 해와야 정부 내에서 이게 쭉쭉 갈 수 있다라는 제주도 의회가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원들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주민투표가 필수 절차는 아니고 주민투표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빚어질 수 있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때 논의해도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원들을 두루 만나 의견을 들은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이미 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해 의회의 역할을 다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2월 임시에 처리했기 때문에 그걸로서의 의회의 입장, 의회의 역할은 다 한 것이다. 그 다음은 집행부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도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의회가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제주도의 고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김태석 의장은 제37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최근의 경제 성장은 환경과 도민을 희생한 결과라며 공공부문의 소득 재분배로 복지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전지구 1등급 지역 안에서 공항만을 설치할 때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유해 405구가 발굴됐습니다. 아직 신원을 모르는 유해가 284구나 되는데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 체열이 시작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시 할아버지가 군경에 끌려갔다는 김현 씨. 가족들이 수십 년을 수소문해도 행방을 찾지 못하다 10년 전에야 수영이 명부에서 할아버지 이름을 확인했지만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손으로서는 찾고 싶은 거죠. 유해라도 발굴을 해서 내 조상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모셔야 되는 게 맞고 불행의 대물림이 약간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밖에 있지 않을까. 제주도가 4.3 희생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 체열을 재개했습니다. 2007년부터 체열에 참여한 4.3 유가족은 모두 940여 명. 이번에는 체열 대상을 직계 가족은 물론 사촌에서 6촌으로 확대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기존의 신원이 확인이 안 된 유해와 비교해서 친자 감정 또는 형제 감정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만 만여 명. 이 가운데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405명의 유해만 찾았고 이마저도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21구에 그칩니다. 그동안에 밝히지 못했던 그런 미확인 유해들의 신원이 많이 밝혀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발굴된 유해에 대해서 신원 확인 작업은 지속적으로 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4.3 발굴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가족 추가 체열은 오는 8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관정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공공농업용 지하수 관정 운영 실태를 감사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17건을 확인하고 시정이나 주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사항은 지하수를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지하수 관정의 유수율이 38%에 불과해 중간에 새는 지하수가 많다며 관리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인 보따리상의 싹쓸이 쇼핑으로 대기업 면세점 매출이 연일 상승세라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보따리상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물건의 포장들을 마구잡이로 버리고 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은 면세점이 챙기고 쓰레기는 제주에 남는 상황,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오가 지날 무렵 시내 면세점 부근의 한 클린하우스. 면세점 로고가 찍힌 비닐 쇼핑백들이 수북합니다. 쓰레기 배출이 허용된 오후 3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미 수거통은 가득 찼습니다. 한 5시, 6시 넘어서 와보면 벌써 다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막 난리가 나 있어. 도로까지요, 쓰레기가? 네, 여기까지 다 나와 있어. 아침에도 마찬가지. 인근의 또 다른 클린하우스도 사정은 마찬가지. 플라스틱만 배출하도록 된 수요일이지만 수거통에는 종이와 비닐이 가득합니다. 버려진 쇼핑백의 내용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 신발 상자뿐 아니라 화장품이 담겼던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등인데요. 이 각각 요일에 맞춰 따로따로 버려져야 하지만 한데 묶여 배출됐습니다.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하도록 놓여진 수거통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까지 다 있잖아요. 버리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 버리고 가서. 뭐 그런 거를 분리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 보따리상들이 시내 면세점의 주 고객으로 등장하면서 쓰레기 배출이 크게 증가한 겁니다. 대량으로 물건을 산 보따리상들이 포장지 등을 숙박시설에 버리고 가면서 주변 클린하우스는 늘상 포화 상태. 我们就把垃圾放宾馆里边，然后弄宾馆他们处理。其他的我们不知道。 중국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을 중국으로 보내는 배송업체도 찾아가 봤습니다. 최대한 부피를 줄이기 위해 기존 포장을 벗겨내고 박스에 담는 과정에서 나온 쇼핑백이며 비닐, 플라스틱 용기까지 한가득 쌓였습니다. 물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이제 포장을 해야 되니까. 물건이 많으면 면세점까지 와서 이렇게 해주실. 물건이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보따리상들이 몰리면서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들의 매출액은 사드 사태 이전보다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면세업계는 매출 상승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사이 제주도는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는 제주에서 반출돼 군산항과 광양항에 보관 중인 압축 폐기물 9,200여 톤을 봉계동 쓰레기 소각장 위탁관리업체인 한불에너지가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당초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뒤 한불의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었지만 한불 측이 사회적 책임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불은 계열사 소각장과 고형연료 소각시설을 이용해 9개월 안에 처리한 뒤 필리핀 불법 수출로 논란을 빚은 그린 SOKO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직접 매입해 보존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충북 청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숲을 지킨 일본의 사례처럼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건데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시와 사토야마현 사이의 녹지인 사야마구릉. 급격한 도시화로 1980년대부터 개발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사라져가는 숲을 위해 주민들이 생각해낸 건 일본의 국민 애니메이션 토토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도움을 받아 사야마구릉을 토토로 숲으로 이름짓고 이를 지키자는 국민 신탁 운동을 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1억엔, 우리 돈으로 10억 원 이상을 모아 숲을 사들여 보존했습니다. 이 같은 숲 지키기 운동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청주 구룡산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1구자, 만원 내기 모금을 시작한 구룡산 지키기 대책위는 10일 만에 3천만 원 상당을 모았습니다. 85만 청주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를 좀 하게 되면은 일단 85억이 되는 건가요? 만 원씩 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참여도 이렇게 하게 돼서 일단 그 100억 원의 목표를
특히 지난 2011년 두꺼비 서식처인 원흥이 방죽 인근 포도밭을 매입했던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도 동참합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도시공원에 적용하는 것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활동을 전국화한다는 계획입니다. 1년 후에 청주에서 모금된 금액 그리고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모금된 금액을 합해서 적정한 개발의 압력이 가장 극심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룡산 일대 예상되는 아파트는 4천여 세대. 대책위는 이를 막을 우선 매입비로 3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도시숲 지키기 운동에 동참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힘이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12시 이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는 150, 산지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남부와 산지에는 호우 예비특보까지 발표된 상황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전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져 내일은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옥외 간판 등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전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비는 낮부터 시작되겠고요. 밤부터 남부와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섬 지역에도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바람이 차차 거세지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주도 먼바다를 시작으로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에는 이착륙 방향으로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는 오늘 저녁 6시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북부와 서부는 모레 새벽까지, 그 밖의 지역은 모레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제주 한라대학교 총장이 상고심을 앞두고 소송을 포기해 지난 1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성훈 총장은 지난 2017년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호봉 승급을 막고 행정직원을 조교로 발령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4년에도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가짜 인부를 내세워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제주시 소속 7급 공무원 51살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2013년 7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방역 소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에 허위 근로자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1,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제주 해군기지 식자재 납품회사 선정 때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해군 장성의 이름을 언급하는 등 업체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자 45살 고모 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재인증됐습니다. 제주세계유산본부는 유네스코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을 재인증하는 공식 문서와 함께 인증서를 보내와 재인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재인증 과정에서 제주도 지질공원 관광 활성화 연구와 유네스코 3관왕 브랜드와 연계한 시너지 관리 방안 구축 등을 권고했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은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시멘트 블록 공장 건축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고희범 제주시장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시장은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뒤 말리는 과정에서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는데도 감사위원회는 시멘트가 포함된 생산시설에는 폐수 배출 시설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처럼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자 지역 응급 환자에 대한 야간 헬기 이송이 재개됩니다. 추자면 사무소가 다음 달 초까지 항공용 등화 장치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해경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응급 환자에 대한 야간 헬기 이송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상추자도 헬기 착륙장에 조명 시설이 미비해 야간 시간 사고 위험이 높다며 헬기 이송을 중단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